네, 안녕하십니까. 크마TV ESG 텔러 정혜섭입니다. 저희 4월부터 저희 크마TV에서 ESG 국내 해외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처음 시간이라 3월달 한 달간의 국내 해외 ESG 트렌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는 2주 간격으로 국내 해외 ESG 트렌드를 분석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이슈 픽을 보시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로 보시면 큰 글자가 이제 ESG 화두, 탄소 중립, ESG 경영이 있는데요. 작은 글자도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요. 또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평균 연봉도 좀 나와 있고요. 또 탄소라는 글씨가 좀 많이 보입니다. 먼저 ESG 경영을 보면 3월 달에만 언급된 기사가 1934개입니다. 다른 블로그라든가 또는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기사를 보면 더 많을 텐데 뉴스 기사만 1934개입니다. 즉 하루에 65개 꼴인데요. 현재 많은 기관, 기업들이 우리는 다 ESG 경영을 한다 라고 지금 선포한 그런 기사들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ESG가 되게 핫하다고 볼 수 있고요. 색깔별로 ESG로 나눴는데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를 한 거고요. 네, 뒤에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9일날 저희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함께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70%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탈원전 폐기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신규 원전 건설 및 새 원전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 즉 프랑스식 모델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원전을 제외한 K 텍소노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인데 이것이 다시 재검토할 것이 유력하다라는 게 제 인수위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법이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 법제화를 한 14번째 국가입니다. 이 시행을 따라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할 때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 편성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탄소세 도입이 무기한 보류됐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운영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이중 규제가 되었다라는 지적이 있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로 인해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S 부분인데요. 대기업 150개 대기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기업의 여직원은 4명 중 1명꼴이고 평균 연봉은 남직원의 68%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SG 리스크 중심 하두가 G에서 S로 중심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속가능발전소 보고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과거 5년간에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불법, 탈법 등 지배구조 부분이 주로 이뤘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 소비자, 노조, 그러니까 S 부분이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주총 ESG 화두는 여성과 환경이라고 합니다. 오는 8월 새 자본시장법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 이사회는 특별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라고 법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처벌 조항은 아니고요. 그만큼 ESG 경영 확대 차원에서 여성 사회이사를 새로 선임하겠다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여성 인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게 상당히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를 선임하려고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를 섭외하다 보니까 인력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내의 여성 인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해외 이슈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해외도 보시면 이제 여성이라는 게 좀 크게 보이고요. 똑같이 밑에 보시면 연봉 또가 크게 보이고 ESG 열풍 또 ESG 기준이 좀 크게 보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환경적 부분인데요. 유엔에서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를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EU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간표를 당긴다고 합니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직면해 있고요. 독일은 전력 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00% 달성하는 기준이 2050년이었는데 15년이나 앞당겨서 2035년까지 당긴다고 합니다. 이후 회원국들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을 합의를 해서 2023년 내년부터 잠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2026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또 우리나라 국내 이슈랑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EU도 여성 이사 40% 혹은 전체 직원의 33%까지를 여성을 고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 250명의 직원을 둔 상장 기업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여성 인력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흑인 직원 차별이 있다고 해서 집단 소송이 났다는데요. 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낮은 지위의 직책을 배정하고 저임금을 지불하고 승진할 기회를 박탈했다라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흑인 직원들이 많은 이제 소송을 걸고 했다고 하는데 구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했다고 합니다. 또 구글 얘기인데요. 구글이 최소 연봉이 1억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급여가 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구글 직원들은 일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연봉이 작다라고 느끼는 건데 타 이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곳은 직원들의 급여를 많이 좀 상향을 했지만 구글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구글은 밑에 보시면 최고 책무 책임자라든가 좀 고위급 인사들은 기본급이 상승을 했지만 일반 직원들은 기본급이 오르지 않아서 구글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ESG 기준 부분입니다. GRI와 IFRS의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 일치화시킨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보고 표준과 프레임워크가 너무 중복돼서 사용되고 너무 평가라든가 기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담을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호 합의를 하기 위해서 GRI와 IFRS가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일치화시켰고요. GRI와 IFRS의 재단이 결합함으로써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보고 체계가 마련돼서 ESG 공시와 관련된 불투명성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우리 대기업들이라든가 많은 중견기업, 많은 기업들이 GRI라든가 국제 표준을 많이 보고 적용을 시키는데요. 좀 많은 업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달간 국내, 해외 ESG 트렌드를 분석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은데 특정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뺐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다른 기업에 잘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국내, 해외 ESG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질 테니까요. 다음 기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